안녕하세요. 전자공학을 맡고 있는 박성호 교수입니다. 자, 군무직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꿈의 직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직업군인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역을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생활도 했습니다. 공무원 생활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생활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만두고 일반 직장 생활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학교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쭉 보니까요, 그 옛날에 군 생활할 때 그 군무원의 이제 근무하는 그 근무 환경을 봤는데 아주 자유롭게, 그죠? 그 현역보다 더 자유롭게 근무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히 전자공학은 이제 전자직이죠. 전자직이고, 그 다음에 그 공통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공통 과목인데, 요 과목은 그 총포, 그 다음에 유도, 무기 이런 쪽에, 그 다음에 전자, 통신 이걸 이제 직으로 하신 분들은 공통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럴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전자 관련된 이러한 그 직무들은 진급도 잘 돼요. 지금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그 분야가 이제 계속 넓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직에 관련된 군무원들을 많이 뽑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02년도에 여러분이 꼭 도전을 해보시면은 쉽게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정보를 다른 친구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여러 좀 경쟁률이 강한 공무원도 도전하시고 여러 가지 도전하는데 군무원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경쟁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도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제 전자공학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매번 그 평균 점수를 보면은요, 평균 점수가 거의 낮아요. 높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친구들이 어떻게, 야, 이 정도 평균 점수면 뭐 내가 도전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도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자, 전자공학이 평균 점수가 낮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범위가 넓다 그런 거죠. 범위가 전자공학이라는 게 이 부분만 내가 공부해야 될 게 아니고요. 무지무지 넓은 범위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나오는 거 보면은 거의 이 여러 분야를 전공하신 분이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시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단편적인 전공하신 분들이 들어가서 문제를 출제해요. 그러니까 넓은 부분에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그 집중적인 쪽을 공부를 안 했으면 그냥 다 틀리게 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요. 그래서 범위가 넓고 시험 문제는 일부분이 나와버린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넓은 분야를 다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좀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비전공자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과목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점수가 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군무원의 전자공학은 전기전자 기초지식. 자, 전기전자의 가장 기초적인 지식. 자, 이런 걸 묻는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전자공학뿐만 아니라 지능화되어 가고 있다. 지금은 이제 이 군대에도 여러 가지 그 지능화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기계 유도 무기직을 포함해서 군무원의 공학 분야 전 분야의 필수적인 공통 과목이 되는 것이 바로 전자공학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합격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부대에 가면 알겠지만 모든 장치들이 다 전자 장치로 되어 있어요. 전자기 장치로 되어 있어요. 자, 물론 이제 지금은 다 디지털화돼서 컴퓨터로 다 모든 걸 하지만 어쨌거나 전자 장비다. 거기 이제 모듈 전체가 40%에 육박하더라. 전자 그 장비들이 전자공학의 기초 회로 구성 요소. 자, 나중에 가면 다 배웁니다. RLC, 이런 직융담이나 필터, 증폭기,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구성 방법 및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좀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 그런 얘기죠. 자, 어쩔 수 없어요. 학교 가려면은 여러분이 꿈의 직장을 선택을 하려면은 할 수 없이 이런 쪽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전자공학은 공무원에 많은 수감자가 존재하는데 범위가 넓다. 제가 금방 얘기했죠. 범위가 넓다. 그 다음에 막연한 부분이 되게 많아. 그냥 이렇게 그냥 공부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수감자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점수가 낮게 나온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하이클래스 공무원 학원에서는 지난 10년 이상의 기출을 분석을 해서 공무원의 전자공학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단원을 설정해서 여러분한테 같이 공부를 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외워라. 그다음에 이런 공식은 필요하니까 외워라. 그러면 여러분이 외우고 그다음에 풀고 이해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단원을 먼저 학습을 범위를 설정하고 전자공학 개론, 통신직, 전자직, 기술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 공단이나 공무원 시험 등 필수 과목으로 채택을 하고 있어요. 전자공학이. 그래서 범위가 넓고 좀 어느 부분에 또 깊숙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전자공학 분야는 크게 기본 회로에 대한 지식, 응용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래는 반도체 여러 가지 전자 회로에 대한 이해와 응용을 묻는 문제, 그다음에 논리로 조합 논리로 관한 동작, 응용 좀 어려운 말이지만 지금 여러분 이해는 할 거 없습니다. 없고 나중에 이제 수업을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출제가 되고 있더라. 어떤 때는 어떻게 예상 밖에 이제 그런 게 다 어떻게 출제하시는 분이 자기 전공한 분야만 문제를 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죠. 실제는 전자공학 문제를 낸다. 문제를 이번은 2022년도에 전자직이든 통신직이든 그다음에 총포 유도모기직이든 전자공학 문제를 낸다. 그러면 최소한 되게 5-6명은 들어가서 문제를 출제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각각의 전공하신 분들은 어떻게 각 분야별로 반도체를 전공하신 분, 그다음에 회로를 전공하신 분, 그다음에 어떤 통신에 관련된 것을 전공하신 분, 그다음에 기초 전자공학 이런 쪽에 전기 전자 쪽에 전공하신 분,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문제를 출제를 하는 게 원래 정상적인 건데요. 국방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 명만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전공한 거가 만약에 반도체야. 그러면 반도체 문제를 내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구성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야를 하시는 분이 출제할 때 들어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여러분이 전 분야를 다 공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따라서 이런 토대로 전자공학 회로는 크게 회로 부분, 반도체 부분, 전자 회로 부분, 디지털 공학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의 깊숙이 좀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무난히 합격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도 그것도 아시죠? 과락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과락. 40점 이하는 25문제가 나오는데요. 40점 이하는 또 과락입니다. 이 군대는 이제 과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여러분이 국어를 보고 그다음에 전자공학을 보고 각각의 또 각 직별별로 또 전공 과목이 또 있죠. 국어를 위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만점 맞고 다른 과목도 만점 맞았어요. 전자공학에서 40점 이하 맞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탈락입니다. 무조건 합격이 아닙니다. 탈락입니다. 예비 합격도 아닙니다. 무조건 탈락이에요. 물론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국어에서도 어떻게 해요? 전자공학 많이 맞았고 전자회로 많이 맞았고 통신공학 많이 맞았다. 그런데 국어에서 과락이 났다. 그럼 또 끝이에요. 그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념을 하셔야 돼. 나중에 여러분이 군대 가서도 여러 가지 교육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분명히 과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40점 이하는 과락이에요. 과락.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심을 하셔야 돼. 이
군에는 이제 그렇게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이 전제공학을 잘 공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목적하는 군문에 합격할 수 있도록 저와 같이 강의를 여러분이 잘 듣고 소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1년이라는 기간, 이게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 어떻게 보면 긴 기간이에요. 그죠? 이때 여러분이 잘 공부를 하시면은 요새 65세입니까? 군문도 아마 65세 정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앞으로 30년간 편하게 먹고 살 때 지장이 없는 그런 그 직업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마음 단단히 먹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소기에 목적하는 군무직에 합격할 수 있는 그날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